이번 영상에서는 코딩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가지면 도움이 되는 태도 3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.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뭐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서 지식인이나 유튜브 댓글에 뭐부터 시작해야 할까요? 이거 먼저 하는 게 맞을까요?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. 너무 많이 고민하시지 마시고 일단 해보세요. 프로그래밍 언어는 자바스크립트와 파이썬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세요. 이것도 선택 못하겠다고 하신다면 저는 자바스크립트를 추천드려요. 이 두 언어는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배우기 쉽고 실제로 사용되는 범위가 넓어서 초보자들이 시작하기에 적당한 언어예요. 이제 본격적으로 코딩을 시작하기 전에 알아두면 좋을 3가지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. 이 3가지 태도를 잘 기억하고 실천하시면 코딩을 배우는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. 관심을 끄자는 말은 코딩을 배우기 시작하고 조금만 코딩을 해봐도 해야 될 게 너무나 많다는 걸 금방 알게 될 거예요. 하지만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알 필요는 없어요. 오히려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배우려고 하면 쉽게 지치고 포기할 수 있어요. 예를 들어 자바스크립트를 배우기로 했다면 자바스크립트와 그 언어를 사용하기 위한 개발 툴 하나만 신경 쓰세요. 여기서 개발 툴은 VS 코드를 추천드릴게요. 이 2가지에만 집중해도 처음에는 충분해요. 이 2가지에 집중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다른 것들도 조금씩은 알아가게 될 거예요.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알고 시작하려고 하면 오히려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. 그리고 코딩을 배우기 시작하면 주변에서 많은 정보를 얻게 될 거예요. 어떤 툴이 좋다, 어떤 프레임워크가 좋다, 어떤 라이브러리가 좋다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거예요. 하지만 이런 정보들에 너무 휘둘리지 말고 처음에는 자바스크립트와 VS 코드에만 집중하세요. 이 2가지만으로도 충분히 코딩을 시작하실 수 있어요. 코딩 공부를 시작하면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든지 하나는 배워야 하는데요. 우리는 자바스크립트를 예로 들어서 이야기해 볼게요. 그럼 자바스크립트를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요? 제가 추천하는 건 책을 한 권 보는 건데요. 책을 보고 공부해야 하는 거 누가 모르냐 라고 하시겠지만 일단 들어보세요. 책을 볼 때 처음부터 너무 완벽하게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. 보통 책을 보고 공부하라고 하면 첫 장부터 한 장 한 장 정성을 다해서 읽고 따라해보는 건 따라해보고 이해가 안 되는 건 이해가 안 될 때까지 다시 보고 또 보고 하시잖아요. 이렇게 공부하다가 포기한 책이 한두 권이 아니라는 거 본인이 잘 아시죠?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훑어보면 전체적인 내용이 머릿속에 들어오게 되거든요. 이렇게 한번 전체로 훑어보고 나면 다음에 공부할 때 훨씬 수월해져요. 처음부터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해해서 보려고 하지 말고 가볍게 여러 번 보는 것이 더 효과적이에요.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. 저는 이해되지 않으면 다음으로 못 넘어가요. 성격이 그래요.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, 그럼 성격을 바꾸세요. 지금 보고 있는 부분이 100% 이해되어야만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. 이해되는 만큼만 이해하고 넘어가도 괜찮아요. 우리는 책을 가볍게 보는 만큼 여러 번 볼 거라서 정말 괜찮아요. 다음 부분을 보다 보면 앞에서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들이 연결되면서 한 번에 이해되는 경험도 하게 되실 거예요. 그럼 책은 어떻게 골라야 할까요? 서점에 가셔서 내가 딱 봤을 때 두껍다 라는 생각이 드는 책은 꺼내지도 마세요. 이 책은 좀 얇은데 싶은 게 있다면 정말 좋아요. 당장 꺼내서 한번 보세요. 책의 챕터가 1에서 10까지 있다면 챕터 5 이후 챕터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읽어보세요. 그냥 훑어보듯이 보지 마시고 지금 공부한다 생각하고 집중해서 읽어보세요. 그렇게 읽어보면 잘 읽히지 않아서 몇 번이나 되돌아가서 읽게 되는 책도 있고 술술 잘 읽히는 책도 있을 거예요. 그럼 술술 잘 읽히는 책으로 선택하세요. 근데 이렇게 책을 고르라고 하면
그런 책이 없다고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. 모든 책이 나에게 맞는 책이 될 수는 없겠죠. 그 중에 가장 잘 읽히는 책을 선택하시면 돼요. 이렇게 고른 책을 문제풀이와 함께 해보세요. 프로그래머스라는 사이트에서 코딩 문제도 풀어볼 거예요. 메뉴에서 코딩 테스트를 누르면 아래에 문제 목록이 쭉 나오는데요. 언어는 자바스크립트로 선택하고 레벨은 0으로 선택하세요. 목록 바로 위에 보시면 정렬하는 부분이 있는데요. 정답률 높은 문제로 선택하세요. 이제 제일 처음에 있는 문제부터 풀어볼 거예요. 아직 공부를 안 했어도 풀어보려고 해보세요. 풀려고 해보면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모르잖아요. 그때 책에서 문제에 관련된 힌트를 찾는 거예요. 힌트가 없다면 일단 책을 읽으면 돼요. 책을 읽다가 힌트가 되는 부분인 것 같으면 문제를 풀려고 다시 시도해 보는 거죠. 문제라는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책에서 찾는 거예요. 무작정 책만 읽으면 지루하잖아요. 공부라는 게 잘 모르고 못하는 걸 배우는 거잖아요. 그래서 많이 힘들죠. 근데 스스로를 더 힘들게 만드는 게 남과의 비교인 것 같아요. 똑같이 노베이스라고 했는데 저 사람은 잘하고 나는 못하는 것 같잖아요. 노베이스라는 말 하나로 두 사람이 똑같다는 걸 알 수 있을까요? 혹시 더 파이팅이라는 만화를 아실지 모르겠어요. 그 만화 주인공이 일보라는 남학생인데 맨날 불량 학생들한테 얻어맞는 착한 학생이었어요. 근데 어느 날 복싱을 시작하고 보니 엄청난 베이스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되죠. 부모님이 낚시배를 하시는데 이를 도와드리면서 자기도 모르게 복싱에 도움이 되는 기초훈련이 돼버린 거예요. 나중에 일본 챔피언까지 하거든요. 이런 사람하고 똑같이 복싱을 시작하면 둘 다 노베이스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거죠. 그러니 단어 하나로는 알 수 없는 많은 부분이 있다는 걸 인정했으면 좋겠어요. 우리 모두 다 다른 사람이고 자기만의 삶을 살아온 거죠. 어느 누구도 완전하게 똑같은 삶을 살지는 않잖아요. 지금 그 사람이 나보다 잘하는 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. 단지 내가 조금 더 성장하고 내 실력이 오를 수 있다면 충분한 게 아닐까요? 제가 국비 지원을 받을 때 저희 반에 40명 정도가 시작했어요. 시작하자마자 2명인가가 그만뒀고요. 그래도 저희 반은 꽤 많이 살아남아서 수료할 때 7팀이 최종 프로젝트를 했으니까 30명 정도 남았던 것 같아요. 그런데 개발자가 되고 1, 2년 사이에 하나 둘 그만둔다는 소식이 들리더라고요. 살아남은 자가 강한 자라는 말이 있잖아요. 여러분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.